오늘은 그동안 감감무소식이어서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이죠. 조인트 팩트 시트가 최종 확정 발표됐다는 소식부터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힌 지 16일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팩트시트는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구체적 합의 내용을 두 나라가 공동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설명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미 팩트시트는 지난달 말 경주 정상회담 직후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계속 발표가 지연돼 속사정과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유력한 추측은요,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이견이 나왔고 이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 한미 양측은 관세 부분에선 별 이견이 없었지만 핵 잠수함 건조를 포함해 핵 연료 공급 등 안보 분야 문안을 수정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 측과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우리 측이 미국의 조선업 부하를 지원하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도 최대 쟁점이 있었죠. 바로 미국의 선박, 특히 이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요. 현행 미국 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규제를 풀어서 미국 군함에 대한민국 내 건조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 이게 또 팩트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오늘 한미 양국이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이 핵잠 건설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미국 상선뿐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미국 측이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언론 브리핑을 따로 했는데요. 이 핵 잠수함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만드는 것을 전제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은요, 이걸 어떻게, 어디서, 언제 만들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우리 측의 입장과는 좀 대비가 됩니다. 네,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우리 측의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걸 승인했다면서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측 팩트시트에는 핵잠 건조 장소나 시기는 적시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거라면서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하를 맞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필리조선소는 그런 시설이나 설비가 미비하다면서 국내의 기술과 설비가 이미 갖춰져 있어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여러 합리적 조건에 부합한다고 언급하면서 당시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미뤄진 배경으로 핵잠 건조 장소가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핵잠수함을 실제 건조하기까지는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조 장소 같은 건 앞으로 한미 양측이 더 협의해야 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시해온 사항은요, 미국이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매길 관세의 수치 그리고 적용 시기였습니다. 당초 알려진 대로 미국 측은 대한국 상호 관세 15%를 명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제재목, 목재 파생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했고요. 의약품, 의학 원료, 또 항공기 및 부품 등 행정명령 제 14,257호 및 각종 선언에 따라 부과된 특정 보충 관세도 해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정부 간의 이견을 드러냈던 사항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점을 찾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은 앞으로 우리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정할 때 이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 규모로 보면 결국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적어도 우리가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지는 않게 됐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사실상 우리의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관세율이 불리하지 않도록 합의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전화를 연결해서요. 이 관련 내용과 관련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양국 정부가요.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이 관세 그리고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2주가 좀 넘은 시점인데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일감이고요. 다른 무엇보다 지금 환율이 너무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나 변수를 하나씩 소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팩트시트라는 게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협상을 했는데 이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는 거냐,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원하는 단기적인 답변을 정부가 준 셈이라 오늘 구두 개입도 있었습니다만 환율이 좀 진정이 되고 현대 기아차가 그래도 연간 한 4조 4천억 원 정도를 좀 줄일 수 있겠다. 관련해서 비용 관련해서도 좀 다행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팩트시트 나온 시점 이번 주 넘기면 정말 좋지 않았을 텐데 아주 절묘했다고 봅니다. 네. 양국 모두요.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죠. 이른바 마스가를 강조한 점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죠. 미국의 상선뿐만이 아니고 이 군함의 대한민국 내 건조까지 가능하도록 미국이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군함을 건조하면 누가 쓰나요? 미국이 쓰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배가 필요한 게 미국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서라도 당장 노후화된 군함을 새로 건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필리조선소는 상징성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도크를 정상화하는 과정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 아마 예상을 해보건대 1970년대 중동건설에서 우리가 중동에 항만 건설했던 그런 방식을 차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때 당시에 모래땅에서 공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서 이걸 배에다 붙여서 끌고 간 다음 최종적인 조립을 거기 가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네.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미국에서 만들 거다라는 게 미국에서 공정을 몇 %까지 할 거다에 대한 디테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90% 이상 만든 다음에 미국에서 머리만 얹어도 필리조선소에서 완성했다. 그쪽에 체면을 또 세워줄 수 있는 방식이라 이런 것들이 아마 유동성 있게 차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미 양국 이제 팩트 시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후속 실무 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궁금을 하던데요. 첫 번째는 이 우리 한국 자동차의 수출 부분과 관련해서 15%로 이제 인하가 되는데 이게 과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게 우리 기업들한테 가장 유리할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 기자들이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퍼센테이지는 없는데 다만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설명인 듯합니다. 이 두 가지 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에 비추어 볼 때 농산물과 반도체까지 볼모로 삼고 3,500억 불 이상의 투자를 처음에
미국이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반도체에 대해서 남들에 비해 나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 전 세계에서 쓸만한 반도체 만드는 나라가 대만, 한국, 미국, 일본 정도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만드는 저사양 칩을 갖다 쓸 일은 거의 없을 테고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경쟁사로 삼는 대만의 회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 우리 경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다른 한 가지는 대미 투자기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한미 간에 관세를 내려주기로 했다. 아. 이게 명문화가 되는 건데요. 네네. 요 작업 이전에는 팩트시트 공개 이후에 양국이 전략 투자 MOU를 체결하는 과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아, 조만간 요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요게 체결이 되고 나면 정부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국회에서 이제 입법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달 안에 국회 법안이 제출된다는 가정하에 이번 달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내려간 8월 7일부터 다 자동차 관세 깎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통관해서 이미 재고로 넘어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이번 달 안에 처리가 된다면 아마도 12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게 되는 고물량부터는 네.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